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전 국민의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끝마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붐을 이어가기 위해 원래는 어제 폐장 예정이었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월 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횡령과 직권남용,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사마을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80%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는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추진됩니다. 종로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소방서와 함께 개발하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물에 편입되면서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된 한 농구장에 대해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보완 수사를 벌여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과 우수부서에 돌아가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9,300만여만 원을 횡령해 동문회비와 당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일명 백사마을에 대한 주거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이 가진 특색은 유지하고 낡고 노후된 주택은 새 단장하기로 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 조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정상화됐습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대표회의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온 지 4년여 만입니다. 서울시는 긴 진통 끝에 주민대표회의 측과 개발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지 18만 9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5분의 4가량은 아파트 단지 1,840세대가 들어섭니다. 나머지 5분의 1은 주거지 보전사업 구역으로 개발됩니다. 마을의 지형과 터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상 1층부터 3층짜리 저층형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주거 형태와 지형 등이 보전 가치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오는 6월 말 정비구역 변경 지정과 연내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백사마을 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의미로 지난 23일 백사 사랑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긴 진통 끝에 정상화됐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인 백사사랑재생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사랑재생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이었죠. 이 백사마을 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개관식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백사마을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 SH 관계자는 이제 정말 사업이 진행되나 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표정에는 그런 기대감이 엿보였는데요.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일명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 대한 주거 정비 계획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하지만 서울시와 주민 간 개발 방식을 놓고 그간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또 사업 시행제도 바뀌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여기에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박 기자가 있는 곳이 이 백사사랑재생지원센터라고요. 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백사사랑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개발을 위한 거점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의장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 그리고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예. 주민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벽 한켠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백사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 보다 자세한 소식은 그 백사마을 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동우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주에 백사사랑 재생지원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주거지 보존 구역은 말 그대로 주민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주민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주민들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백사 마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센터가 이용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언제 개발해 이제 이러다가 요즘은 그러면 개발을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또 쫓겨나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 또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사마을을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사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 철거민들이 67년도에 오셔서 마을을 만들었듯이 이제 개발이 되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런 주민들의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을을 디자인하는 이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과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주민의 정착률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백사마을 그 재개발 보전 정책이 갖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산동네들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이 백사마을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관도 좀 수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이 참 경치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마저도 아파트촌을 탈바꿈할 것이냐라는 회의감을 좀 느끼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그냥 원형의 형태를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개발 방식을 택하고자 했는데, 그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 단지만이라도 이 하나의 보존 형태로 그래서 길 또는 그 주거지 될 수 있는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탈바꿈시키고자 주거지 보존 구역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인터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박 기자 끝으로 이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SH공사는 지난 6일 주거지 보전 사업을 포함한 백사마을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그리고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중계분동 백사마을 재생지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기도 했던 노원구 백사마을이죠. 그동안 여러 진통도 있었지만 앞으로 달라질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연결해 봤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경인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이 유턴하던 중 버스를 들이받아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 30대 김모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SUV 운전자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 80여 명이 출동해 불은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5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2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은 조기에 진압돼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6년 무산됐던 종로구 신청사 건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탁 개발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청사를 마련하는 관상 복합 방식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소방서와 함께 개발하는 재정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2002년부터 몇 차례 설립이 무산됐던 종로구 신청사. 2016년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관상 복합 청사를 건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청사 건립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종로구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종로소방서와 함께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종로소방서의 통합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통합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 4층, 지상 18층, 총 사업비 2,660억 원 규모의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본관은 리모델링하고 종로 소방서 건물을 포함한 나머지 3개 동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종로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서울시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매장문화재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주차장 부분을 2차 발굴 시행 후 그 결과를 세부 지침으로 제시하여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아울러 전 공사 단계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사업관리 영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이르면 2020년 시공사 선정 및 신청사 공사에 착수하고 2022년 12월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사가 위치한 곳이 정도전의 옛 집터였던 만큼 매장문화재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는 농구장이 있던 공원 부지에 지난해 건립된 실내 배드민턴장이 올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3층 옥상에는 예전처럼 야외 농구장이 생겼는데요.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던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어서 상시 개방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에 처음으로 생긴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시간 또는 월 단위로 일정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농구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장이 운영하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쉬는 월요일엔 아예 문을 닫습니다. 배드민턴장 활성화됐는데 농구장은 이제 아직 추워서 공용으로 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건물 안을 지나다 보니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청 게시판에는 농구장을 예전처럼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농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밤 늦게까지 할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당초 서울시 예산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추진된 만큼 이용에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농구장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체육관을 건립하자고 해서 동의가 됐는데 외부로 계단을 내서 그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1층에 있을 때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할 경우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한 데다 외부에 계단을 만들어 무인으로 운영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계단 설치해서 24시간 개방했다가 그거를 감당 못해요 우리가. 농구장의 이용 시간과 방법이 제한되면서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성실 납세자를 비웃는 고액 체납자들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한 자치단체가 전체 체납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특별 징수반을 꾸렸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파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최근 체납 단속에 적발된 차량으로 과태료 100여만 원과 자동차세 2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밀린 체납액을 낼 때까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천여 건, 걷어들인 자동차세와 과태료만 16억 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상습 체납 차량과 그다음에 등록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른 불법 대포차 차량 등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고액 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하는 만큼 송파구는 고액 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에 잔뼈가 굵은 팀장급 이상의 베테랑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고액 체납자를 추적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체납한 구민이 그 대상. 체납 내역을 조사한 뒤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신설된 뒤 현재까지 3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체납 징수의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이 있는 팀장급 6명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현장 중심으로 전국 어디든지 출장하여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고액 체납자는 2천여 명에 체납액은 250억 원. 체납 징수 전담반이 조세 정의를 비웃는 고액 체납자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 지자체 곳곳에서 아동 친화 정책 기조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도 예외는 아닌데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동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겁니다. 정책 수혜자인 아동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안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연체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벌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요. 벌을 심하게 줬으면 좋겠다. 인형 뾰족한 데다가 스펀지를 붙여놓으면 넘어져도 안 다치겠다. 그치? 콘센트 그거 플러그인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지정은 돼 있어요. 지정은 돼 있지만 학교 인근이나 스티커가 발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 인근에서도 담배를 피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대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화법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요즘 대화할 때 눈 안 보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끊기지 않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니다. 이에 구는 아동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정책 수혜자인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11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국 유니세프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주요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아동 권리 전략 4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 보장부터 교육 환경 개선까지 각 원탁에서는 주민들과 아동들이 중구에 바라는 아동 친화 도시의 모습들이 제시됩니다. 학교의 시설을 더 많이 낙후된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동이 쉴 시간이 필요하다. 쉴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놀이 공간이 부족한데 실제로 중구에 많은 유유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시작한 중구. 올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연말까지 아동 친화 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일명 서리풀 터널의 일부 구간이 관통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40년 만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일명 서리풀 터널입니다. 그동안 터널 인근에 국군 정보사령부가 위치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는데 지난 2015년 11월에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2년 4개월 만에 터널 일부 구간이 뚫렸고 오는 3월 말에는 완전히 관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은 공정률 70%로서 내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의 총 길이는 1.3km로 터널 구간 355m엔 왕복 6차선 도로가 조성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부터 강남역까지의 출퇴근 통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된다는 의견입니다. 직장인들은 터널 개통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 이 터널이 뚫리면 바로 서초역이 나오기 때문에 서초역이나 강남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터널 내부엔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높이 3m에 달하는 투명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정보사 부지 개발 방식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40년간 공사가 지연돼 온 서리풀 터널은 올 상반기 내에 터널과 옹벽 구조물의 터파기를 완료하고 도로의 포장 공사 등을 마무리해 내년 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의 택시 요금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 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인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상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고충이야 매번 인상 때마다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도 25%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비단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